내부를 우리가 직접 탐사를 통해서 연구해 본 적이 없죠.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시추를 통해서 들어가 본 곳이 지각까지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구 내부가 지각, 멘틀, 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각 정도예요. 그래서 멘틀이나 핵이 지각으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얼마의 깊이에 어떤 성분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서 어떻게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원으로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지진파를 발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파도 파동이다 보니까 매질이 바뀌면 굴절하는 현상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해요. 성분은 비슷한데 밀도가 바뀌면서 지진파가 조금씩 굴절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파가 굴절해 가는데, 자, 지진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서 실체파인 P파, S파 둘 다 있다고 했고, P파, S파 모두 고체는 다 통과한다고 했어요. 이제 P파와 S파의 성질 중에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지만 S파는 고체만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두 지진파의 분석을 통해서 우린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원으로부터 지진파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매질 사이에 직선으로 이렇게 보내면 아무리 매질이 바뀌더라도 지진파는 그대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진파를 쐈더니 이렇게 가는 지진파는 있어요. 수직으로 쏘면. 근데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면 매질이 바뀌는 곳에서 이렇게 굴절하는 현상을 보여요. 지진파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굴절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곳에 지진파가 도달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파가 처음에 진원, 이 시점에서 지진각이 몇 도 이내에서는 P파, S파가 모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P파, S파가 이렇게 계속 도달하는데 중심각 103도, 그러니까 여기서 103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도가 103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3도인 지점까지는 P파, S파가 모두 도달하더래요. 자, 그런데 103도가 지난 곳에서는 이 진원으로부터 지진파를 보냈는데, 지진파 탐사를 했는데 뭐만 도착하느냐? P파만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도착하지 않는다? S파가 도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3도 넘어가는 곳에서부터. 그런데 S파는 어디까지 계속 도착 안 하냐면 여기서 103도부터 쭉 가도록 S파가 도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P파도 도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P파 함영대, 여기는 S파 함영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103도 이후부터는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까지? 142도까지. 그래서 103도에서 142도까지는 처음에는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아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냐면 여기를 암영대라고 해요. 암영대. 그죠?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P파와 S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142도부터 180도 사이에서는 P파가 도착을 해요. 자, P파가 도착합니다. 지진파가 왜 이렇게 도착하지 않은 일이 생겼냐면, 자, 여기서 지진파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왔던 지진파가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밀도가, 매질이 바뀌니까 굴절을 해서 이 파장이 여기처럼 이게 쭉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큰 굴절이 일어납니다. 큰 굴절이. 그리고 나서 다시 매질이 바뀌죠.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굴절이 일어나서 이 정도에서 출발했던 지진파가 104도에서 도착합니다. 그보다 각도가 조금 작게 출발했던 녀석은 103도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안쪽에 이 정도 깊이에 또 다른 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P파도 도착을 하지 않고 S파도 도착하지 않는 완벽한 103도부터 142도까지는 암형대라고 불러요. P파도 도착하지 않고 S파도 도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142도를 벗어난 곳에서는 뭐가 도착하기 시작하냐? P파는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보통 103도에서부터 142도는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은 암형대라고 불러요. 이 암형대는 P파뿐만 아니라 S파도 도착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142도부터 180도까지는 뭐가 도착하냐? P파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책들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파도 도착 안 하고 S파도 도착 안 하고, 그 다음 142도, 180도까지는 S파가 계속 도착하지 않으니까 103도부터 180도까지는 암형대, S파 암형대, S파가 모두 도착하지 않는 곳. 103도부터 142도까지는 P파 암형대라고 해서 P파도 도착하지 않은 것.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할 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암형대라고 하는 것, 103도부터 142도까지를 암형대라고 하면서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곳이다. 근데 이제 142도 이후부터는 지진파가 도달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S파가 싹 사라졌죠. 103도부터 180도까지는 S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한 지진파가 P파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도착을 하는데 여기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 액체 물질이 있구나. 이유는 S파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S파는 어떤 매질만 통과한다? 고체만 통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S파가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지구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중에 약 110도 근처, 110도 근처에서 아주 약한 P파가 관측이 됩니다. 아주 약한 P파의 관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암형대의 존재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 핵의 존재를 알았어요. 어떤 핵? 액체 상태인 핵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것이 바로 암형대예요. 그런데 110도 근처에서 약한 P파가 관측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핵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안에 매질이 처음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완전히 암형대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일부의 P파가 여기서 한 번 더 굴절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110도 근처에서 아주 약하지만 P파가 관측이 됐대요. 그래서 내핵의 존재도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는 우선은 지각, 그 다음에 멘틀, 자, 그리고 외핵, 내핵. 처음에는 핵이 액체 상태로 생각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외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는 거고, 내핵. 근데 110도 근처에서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건 어차피 S파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외핵을 통과하면서 S파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 그 진원으로부터 중심각, 지심각 약 103도에서 142도의 사이에서 암형대의 발견, 110도 근처에서 약한 P파의 관측 등을 통해서 지구 내부에 핵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원으로부터 지진파가 도달하는 곳, 그러니까 중심각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가 핵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지구 중심으로 가는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발견한 게 모호로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부르는 모호면이에요.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초반에 이 정도 깊이죠. 자, 이 정도 지각과 멘틀 사이에 속도 변화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시점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호면이라고 불리우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에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자, 불연속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진파의 속도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에서는 당연히 이제 P파의 속도가 빠르니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고, S파의 속도가 느리니까 좀 느린 속도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 깊이 안에서 보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불연속면이라고 했고, 모호로비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모호면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구 중심으로 가면 지구의 밀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암석 물질도 더 많고 깊이 가면서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도 그에 따라서 증가하게 돼요. 증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약 2,900km 정도 된다고 하는 지점에서 2,900km 정도 되는 곳에서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S파는 사라지죠. P파도 속도가 뚝 떨어져요. S파는 완벽하게 사라지고 P파의 속도가 확 변하는 또 하나의 불연속면이 생겨요. 자, 우린 여기를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불연속면이라는 건 속도 변화가 생기는 곳이고, 앞에 누가 봐도 사람 이름 같죠? 그 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면 2,900km 근처에서 S파는 이렇게 사라지고요, P파의 속도도 뚝 떨어지는 곳이 생겨요. 자, 그 말은 S파가 사라졌다, 그리고 103도에서 141 사이에 암형대의 발견, 여기서부터 액체 상태구나. 그래서 외핵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건 멘틀과 외핵의 경계인데, 이 외핵이 액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유는 S파가 사라졌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진파는 또 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약 5,100km 근처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살짝 변해요. 어떤 지진파? P파. S파는 어차피 사라졌으니까. P파의 속도가 살짝 변하는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불리는 레만면이 생겨요. 보통 여기는 구텐베르크 면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모호면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레만면 이렇게 불러요. 불연속면입니다. 이걸 존재를 통해서 외핵과 내핵의 존재. 자, 이 내핵의 존재가 있는 건 첫 번째는 110도 근처에서 약한 P파가 발견이 된 거. 두 번째는 지진파의 속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화가 생긴 것. 자,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이 정도 5,100km 근처에서 외핵과 내핵의 경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연속면의 발견이라고 하는 건 밀도의 변화가 급격히 생기는 곳이다. 밀도의 변화가 급격히 생기는 곳이고, 밀도의 변화가 생기는 건 구성, 물질, 그 다음에 상태, 어떤 상태인가, 고체인가 액체인가, 이런 상태에 따라서 밀도 변화가 생기고, 밀도 변화가 생기면 파동의 변화가 생긴다. 이 파동의 변화가 생기는 그 깊이를 측정해서 그 깊이에 지진파가 변하고, 그곳에 지구 구성 물질, 구조가 바뀌는 이렇게 멘틀, 핵, 내핵, 외핵 이렇게 분리돼서 이런 지구 내부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부는 어떠한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우선은 밀도, 압력, 기온, 그쵸?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우선은 지각에 해당되는 곳에서 밀도 변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에서 멘틀로 가면서 밀도는 증가. 그죠? 푸른색이, 여기는 파란색이 밀도예요. 밀도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자, 멘틀과 외핵 사이에선 급격히 증가. 그리고 또 외핵과 내핵 사이에서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밀도에 따른 층의 분리를 보면 4개예요. 지각, 핵, 멘틀, 외핵,
4핵. 자,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도 자, 지진파의 속도를 변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도 지구의 층은 4개의 층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 변화를 통해서도 보통 4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성분. 자, 성분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제 요게 지각과 멘틀과 핵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자, 다른 물리량들을 보면 자, 용융점 빼고 내부 온도를 보면은 압력은 꾸준히 압력부터 볼까요? 꾸준히 증가합니다.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압력은 꾸준히 증가하죠. 그러니까 압력을 가지고 지구 내부를 구조를 우리가 분류할 수는 없어요. 몇 개의 층으로. 근데 밀도를 가지고는 충분히 분류를 합니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와 밀도를 가지고는 분명히 층 구분이 가능해요. 온도 변화를 보면 푸른색이 온도인데 온도 변화를 보면 지각은 거의 변화 없다가 멘틀 들어가면서 온도가 증가, 안으로 갈수록 온도 증가. 따라서 온도의 변화를 가지고도 실제로 층 구분은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용융점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까지 잘 모르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암석권이 있어요. 지표에 해당되는, 지각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 다음 멘틀에 해당되는 곳에 주성분이 고체 상태의 규산염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외핵의 주성분은 액체 상태의 철합금이라고 되어 있고 내핵은 고체 상태의 철합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암석권, 지표에 해당되는 건 뭐냐? 지표에 해당되는 것도 규산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구성 물질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 구성 물질에 따라서는 3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표에 해당되는 암석권, 지표에 해당되는 규산염 같은 경우는 지표에 해당되는 규산염은 주로 산소와 규소가 많은 규산염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멘틀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규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표면은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이순서로 나가요. 그런데 멘틀은 산소,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철이에요. 그래서 같은 규산염이지만 이 성분이 월등히 많거든요. 지각에 비하면. 지각은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지표를 구성하는 규산염은 보통 유문암질 또는 하강암질, 그 다음에 현무암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 멘틀은 감람암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산염암이지만 성질이 감람암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폐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지각은 규산염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산소와 규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산 활동할 때 가장 많이 들어본 보통 유문암질 또는 현무암질, 이 2개의 성분으로 주로 되어 있는 게 지표면이에요. 반면 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상태가 달라요. 액체고 고체고. 그래서 4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성 물질로 보면 둘 다 철합금이죠. 여기에 주성분은 뭐냐? 다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 거의 대부분이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 이상이. 그래서 여기는 철질이라고 불러요. 주구성 성분이 뭐기 때문에? 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내부 물리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선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4개의 층, 그 다음 밀도 변화를 가지고도 4개의 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성 물질을 가지면 유문암질, 현무암질로 구성된 규산염암이 그 지표, 지각을 구성하고 있고, 감람암질로 구성된 규산염암이 멘틀층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 철질 성분들로 구성된 핵이 포함해서 핵을 구성하고 있다. 3개의 층으로 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액체고 고체여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 밀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내부를 4개의 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각, 그 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주로 지각이죠. 지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한 밀도와 그 다음에 지진파의 속도의 급격한 변화, 이를 통해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지각과 멘틀 사이 경계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프레설과 에어리설로 설명을 했어요. 자, 보시면 멘틀이 지각보다 밀도가 큰 건 맞아요. 그런데 프레설은 뭐냐면 지각의 밀도가 달라요. 멘틀과 지각의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멘틀은 우선 밀도가 크고 지각도 밀도가 달라서 밀도가 작은 여기 육지, 대륙에 해당되는 대륙 지각은 위로 많이 솟아오르고 해양 지각은 덜 솟아오른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고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플랫설이에요. 자, 그런데 에어리설은 뭐냐면 지각의 밀도가 같다예요. 지각의 밀도가 다 같고 멘틀이 지각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데 실제 지각의 밀도가 같으니까 위쪽이 높이 솟은 것, 밀도가 같은데 위쪽이 높이 솟았다는 이야기는 아래쪽으로도 깊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 위쪽 덜 솟은 것은 좀 덜 깔아앉아 있다. 그래서 멘틀과 지각의 경계가 달라서 지각의 밀도는 같은데 이런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각의 밀도는 일정하다. 여기는 지각의 밀도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멘틀과 지각의 경계가 일정하다. 여기는 멘틀과 지각의 경계가 다르다. 그런데 지진파를 통한 지구 내부에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봤더니 지각과 멘틀의 경계가 달라요. 그런데 지각의 밀도도 달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대륙 지각 쪽에 여기가 대륙 지각, 여기가 해양 지각이에요. 보통 해양 지각의 밀도가 대륙 지각의 밀도, 대륙 지각의 밀도를 보통 2.7 정도 놓고요. 해양 지각의 밀도는 3.0 정도로 넘습니다. 여기가 멘틀이네요. 멘틀의 밀도는 3.3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 지각 쪽의 멘틀의 깊이랑 대륙 지각 쪽의 멘틀의 깊이가 이렇게 달라요. 경계선, 멘틀과 지각의 경계로 보면 에어리설이 맞고요. 대륙 지각의 밀도가 해양 지각의 밀도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플랫설이 맞죠. 과거엔 지각 이하를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밀도가 큰 멘틀층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이 움직인다 정도까지, 그러면 위쪽에 있는 대륙의 분포를 보았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지진파를 통해서 멘틀과 지각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 다음 우리가 직접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밀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실제로 이 플랫설과 에어리설을 섞었을 때가 지금 현재 지구 내부 구조를 가장 부합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 내부를 직접 탐사를 통해서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깊이에 따른 성분의 변화, 그리고 지진파가 도달하는 시점에서 지진파가 도달하고 도달하지 않는 것에 따라 지구 내부 구조가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각의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지구 내부의 지각과 멘틀 사이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진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간접적인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을 뿐,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지구 내부를 탐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진파를 통한 간접적인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실측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구 내부를 탐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